여러분, 아프면 무작정 약국 가서 파스 달라고 하시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쓰시면 파스 효과는 절반도 못 봅니다. 심지어 내 증상이랑 안 맞는 걸 쓰면 관절염을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뒤집어지는 건 또 덤이고요. 파스는 그냥 시원한 부직포가 아닙니다.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흡수되는 엄연한 치료제예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파스를 전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파스가 진짜 효과가 좋은지, 내 통증에 꼭 맞는 파스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대표원장 장태수입니다. 약국에 가면 매대 가득 파스가 정말 수십 종류씩 진열되어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익은 유명한 제품을 고르거나 약국에 주는 대로 사서 쓰시곤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본인의 증상과 전혀 맞지 않는 파스를 쓰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분을 모르고 쓰시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를 못 볼 뿐 아니라 피부가 다 뒤집어지는 부작용을 겪기도 하십니다. 우선 제품들을 하나씩 뜯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파스의 두 가지 핵심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는 성분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염 진통제 계열입니다. 컴퓨터를 오래 해서 손목이 시리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파스를 찾으실 때 그 아픈 부위의 조직 안쪽을 들여다보면 미세하게 손상되어 염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염 진통제 계열의 파스는 약물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통증이 원인이 되는 염증 반응을 직접 가라앉혀 줍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치료 성분이 들어간 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 자극제 계열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목에 담이 오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온몸에 근육이 뻣뻣하게 뭉쳤을 때 바로 이 계열을 쓰셔야 합니다. 이건 염증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피부에 차갑고 뜨거운 자극을 팍 줘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방식인데요. 내가 통증 대신 파스의 시원한 자극을 먼저 느끼게 만들어서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 통증을 잊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진짜 염증을 잡아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근육이 뭉쳐서 풀어줘야 하는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나에게 꼭 맞는 파스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보는 파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파스 케토톱입니다. 고두심 씨가 광고에서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요.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케토톱은 사람마다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편입니다. 효과가 아주 좋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붙여도 아무 느낌도 없고 돈만 아깝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케토톱은 진짜 염증을 잡는 소염 진통제 계열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핵심 성분이 바로 케토프로펜인데요. 이 성분은 피부에 붙였을 때 화끈하거나 시원한 자극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실제 연구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염 진통제 성분 5개를 비교했을 때 이 케토프로펜이 급성 통증 완화 효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갑자기 삐끗했거나 팔꿈치 건초용 같은 급성 힘줄 염증에는 케토톱이 아주 잘 맞는 파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만성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성분 11개를 비교한 대규모 연구에서 케토프로펜은 진통 효과 7위, 무릎 움직임 개선은 거의 꼴찌인 9위에 그쳤거든요. 이름의 유명세에 비하면 만성 통증에는 효과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케토톱을 쓰실 때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케토톱 성분은 자외선에 정말 취약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떼고 나서도 최소 2주 정도는 그 자리에 햇빛이 닿지 않게 옷으로 가려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광과민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성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효과가 좋은 파스는 뭘까요? 바로 신신파스의 디클로맥스입니다. 골관절염 통증 완화 성분 1위로 꼽힌 디클로페낙 성분이 들어간 파스인데요. 보통 이 성분 파스들은 한 장의 약물이 30mg 정도 들어있는데 디클로맥스는 무려 140mg이 들어있습니다. 약 4배가 넘는 고함량 제품이죠. 여기에 멘톨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소염 진통제 파스인데도 붙였을 때 시원한 느낌과 함께 듭니다. 만성 무릎 관절 통증으로 밤잠 설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죠.
다만 통증보다는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잘 안 구부러지는 게 문제라면 콜로맥스가 아니라 다른 패스를 쓰셔야 됩니다. 바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피록식감 성분이 들어있는 트러스트라는 제품인데요.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약효가 무려 48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인데요. 진료실에 오시는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 파스 접착제 때문에 살점이 뜯겨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트러스트는 이틀에 한 번만 갈아도 약물이 서서히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어르신들이 만성 관절 통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에 아주 적합한 파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안티프라민 쿨파워를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 제품인데요. 이 파스는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다쳤거나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었거나 퉁퉁 붓고 열감이 올라올 때 쓰는 초기 대응용 급성 파스입니다. 강력한 소염 성분에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냉감이 합쳐져 있습니다. 다친 직후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종을 빠르게 가른치고 통증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다친 후에 집에서 얼음찜질하는 효과를 파스가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파스는 무조건 다친 후 48시간 이내에만 쓰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 중에 시원하다는 이유로 쿨파스만 고집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결국 통증이 훨씬 악화된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만성 통증 부위는 원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조직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쿨파스를 계속 붙여두면 혈액순환이 더 방해가 되고 주변 조직까지 굳으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쿨파스는 급성 부종에만 짧게 쓰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약 효과가 가장 강한 제품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놀 파워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플루르비프로펜이라는 성분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반응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해 주거든요. 특히 이 제품은 무릎이나 팔꿈치, 허리처럼 움직임이 많고 통증이 심한 부위에 쓰시면 아주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염증을 잡는 소형 진통제 계열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두 번째 원리, 굳은 근육에 시원하고 뜨거운 자극을 줘서 통증을 잊게 만드는 반대 자극 파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신신파스 RX입니다. 갑자기 목덜미가 뻐근하거나 허리에 담이 걸렸을 때, 근육이 급격하게 뭉쳤을 때 집에 상비약으로 두고 쓰기에 가장 무난한 좋은 파스입니다. 제품에 냉감과 온감이 같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붙이면 냉감 성분이 시원하게 자극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온감 성분으로 바뀌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파스는 한 10년쯤 일본 여행 필수품으로 많이들 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일본에 가지 않아도 근처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동전 파스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동전 파스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전 파스의 크기 때문인데요. 사이즈가 작고 동글동글하다 보니 아픈 부위 주변에 벌집처럼 여러 장씩 촘촘하게 모아서 붙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동전 파스의 주성분인 노니바 마이드는 고추의 캡사이신처럼 아주 맵고 뜨거운 성질을 가졌거든요. 이 자극적인 성분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붙여두면 피부에 큰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 동전 파스를 쓰시더라도 절대 여러 장을 따닥따닥 붙이지 마시고 한 장에 최소 3cm 이상은 널찍하게 간격을 두고 분산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동전 파스를 붙여 놓은 채로 그 위에 핫팩을 대거나 찜질기를 올리는 행동은 화상 위험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스를 고른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붙이느냐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팔꿈치처럼 계속 구부려야 하는 관절 부위는 붙일 때 요령이 필요한데요. 보통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파스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파스 가장자리가 덜렁거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파스를 붙여주게 되면 덜렁거리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목이나 손가락, 팔꿈치처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거나 물이 자주 닿는 부위는 아무리 파스를 잘 붙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르는 타입의 파스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롤 타입 파스를 바르실 때는 제품 끝에 달린 동그란 볼로 아픈 부위를 살짝 지압하듯이 누르면서 문질러 주시면 국소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약물 성분이 훨씬 더 깊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 바르는 파스는 옷에 쓸려서 약물이 쉽게 닦여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주기적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붙였으면 뗄 때도 잘 떼야겠죠. 파스 뗄 때 이렇게 확 잡아뜯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떼기 전에 가장자리에 미지근한 물이나 로션을 살짝 발라보세요. 접착 성분이 녹으면서 피부 자국 없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약국에서 흔히 보시는 유명한 파스들의 성분과 원리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파스를 쓰면서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만한 내용이자 은근히 잘못 알고 계시는 핵심 질문 4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스는 오래 붙여둘수록 좋은 것인가? 정답은 X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8시간 전용 트러스트 같은 특수 제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파스들은 약물이 피부로 스며나가는 시간이 대략 8시간에서 길어야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파스 안에 약효 성분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아무 효과 없는 부직포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걸 아깝다고 하루 종일 혹은 이틀 내내 붙여두고 계시면 파스의 끈적한 화학 접착제 성분이 피부를 계속 자극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장 부착 시간이 지나면 바로 떼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성인용 파스 잘라서 붙여줘도 되느냐? 정답은 X입니다. 소염 진통제 성분이나 멘톨 자극이 강한 성인용 파스들은 만 30개월 미만의 영아나 어린이들에게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피부 장벽이 훨씬 얇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약물 성분이 피부를 통해 전신으로 가다 흡수되면 독성 반응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근육통이나 성장통으로 아파할 때는 파스를 붙이지 마시고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거나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안전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셋째, 냉파스랑 온파스는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나? 다친 시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목을 삐끗하거나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오르는 급성 통증에는 열감을 식혀주는 냉파스를 쓰셔야 하고 반대로 다친 지 48시간이 지났거나 평소에 늘 뻐근하거나 굳어있는 만성 요통 혹은 어깨 결림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주는 온파스를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넷째, 병원에서 처방받은 먹는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 파스도 붙여도 되느냐? 많은 분들이 파스는 붙이는 거니까 먹는 약이랑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파스에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 성분 역시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병원 약을 먹으면서 강한 소염 진통 파스까지 같이 쓰시면 소염 진통제를 가다 복용하는 꼴이 돼서 위장이 쓰리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병원 약을 드시는 중이라면 파스를 붙이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꼭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증상에 맞는 파스는 무엇인지 머릿속에 한번 골라보세요. 발목을 접질렀거나 타박상을 입어서 붓고 열이 난다. 다친 지 48시간 이내다. 냉감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안티프라민 쿨파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손목을 삐끗하거나 팔꿈치 건초염 같은 급성 힘줄 염증이 생겼다. 급성 통증 완화 효과가 뛰어난 케토프로펜 성분의 케토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뻣뻣하고 구부리기가 힘들다. 피로식감 성분이 들어있어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트러스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무릎 관절염인데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칠 정도다. 디클로페낙 성분이 140mg 고함량으로 들어있어 극심한 만성 통증을 빠르게 잡아주는 디클로맥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약효과가 강력한 파스가 필요하다. 플루르비프로펜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과 통증을 가장 확실하게 억제해 줄 수 있는 제놀 파워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온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뭉쳤거나 목, 허리에 담이 걸렸다. L멘톨과 살리실산 성분의 냉온 듀얼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신신파스 RX를 쓰시면 됩니다.
혼자서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나 등, 허리 부위 혹은 넓은 부위에 편하게 쓰고 싶다. 옷에 쓸려 떨어질 걱정이 없이 넓게 바르고 분사하는 로션이나 스프레이 타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스는 통증과 염증을 잠시 완화해주는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지 원인 자체를 뿌리 뽑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내 증상에 맞는 파스를 골라서 일주일에서 2주일 넘게 꾸준히 붙였는데도 통증이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나 가벼운 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대 파열이나 연골 손상 혹은 척추신경 압박 같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는 파스에만 의존하면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프면 오늘 치료. 지금까지 선부365 정형외과 대표원장 장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혹시 어떤 파스 쓰세요? 저는 요즘에 일본에서 넘어온 거 쓰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사다 줘가지고. 여기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파스던데. 손가락에 붙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컴퓨터를 많이 해서 손가락이 많이 아픈 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충격파 치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손가락에 감아주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서 이 파스를 손가락에 이렇게 감아주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